이런 학생들이 생기부에 나오면서도 또 이런 학생들이 면접에서 유리했습니다.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안녕하세요, 만피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성신여대. 자, 과연 어떤 면접이 있고, 그 다음 면접을 어떻게 평가하는 건지,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성신여대 인재상 딱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성과 지성, 감성으로 미래를 이끄는 성신인, 이게 이제 인재상인데요. 여기에는 전인적 교양인, 창의적 전문인, 자율적 실천인이 바로 여기 인재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전인적 교양인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헷갈립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는 전인적 교양을 양성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신여대 하면 대표적 학생부 종합 대표가 바로 자기수도 인재 전형이죠. 자, 근데 성신여대는 자기수도 인재상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자기수도 인재상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보시면 그 인재상을 보시면 어떤 학생들이 많은 성신여대를 합격했구나라는 점을 알 수 있어요. 고교 재학 중에 전공 분야에 대한 확고한 목표, 뭐라고요? 확고한 목표 의식과 열망을 가지고 자기의 수도적인 탐구 역량을 갖춘 인재가 자기의 수도적인 인재상이에요. 그래서 단지 전공 분야에 대한 목표가 아니고 확고한 목표를 갖고 그 다음에 자기 수도적으로 탐구를 해 나가면서 성장한 학생, 이런 학생들이 생기부에 나오면서도 또 이런 학생들이 면접에서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가 성신여대가 자기가 내신은 부족한데도 자, 이렇게 면접으로 뒤집어서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자기수도 인재는 세 가지를 평가하고 있어요. 인성 20%, 전공 적합성 및 학업 역량 50%, 발전 가능성 30%를 평가하고 있어요. 자, 인성 20%는 이제 성실성과 공동체 의식인데요. 이제 평가 요소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성장 및 발현되는 개인적 특성 및 사회성이에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이제 인성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인성이라고 하면 아, 정말 착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협력도 잘하고 막 이것도 당연히 인성에 포함되겠지만, 근데 진정한 인성은 학생으로서의 진정한 인성이 무엇이죠? 당연히 선생님 말씀을 잘 따라야 되는 거지만 학생으로서의 본분은 뭐죠? 공부입니다. 그래서 성신여대의 인성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현되는 개인적 품성 및 사회성을 평가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평가하고 있고요. 50%를 차지하는 전공 적합성과 학업 능력은 전공 적성, 전공 이해도, 학업 의지, 학업 능력 이 네 가지를 평가하는데 이 네 가지의 평가 요소가 무엇이냐면 대학에서 학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전공에 대한 관심이 노력이 있는 건지, 지원한 전공의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 학업 능력이 있는 건지, 이 두 가지가 바로 평가 요소로서 50%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발전 가능성 30%는 이제 자기 수도성과 도전 정신을 보는데요. 자, 말 그대로 목표를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드러난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이에요. 그래서 보면 아까 자기 수도 인재상이 무엇이라고 그랬었죠? 확고한 목표 의식과 열정을 가지고 자기 수도적으로 탐구하는 학생이란 말이에요. 이 점에 바로 자기 수도적으로 하는 이 성장,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신여대는 더구나 면접 역전율이 35에서 40% 높은 편이죠. 그리고 자기수도 인재 전형의 면접 문항 같은 경우에는 5개 문항에서 추가 질문으로 구성되는데, 뭐 인성, 논리력, 뭐 윤리의식, 뭐 사회에 대한 관심 등을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신여대 사범대학은 이런 점 평가, 사범대는 좀 틀립니다. 자, 교직 소양이 20%, 전공 적합성 학업 능력 50%, 교직 발전 가능성 30%입니다. 교직 소양 20%는 봉사원신이라든지 교직관 및 교직 윤리, 그다음 경험을 통한 자기 성찰을 평가하고 있는데, 평가 요소로서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교직적 품성과 및 사회성인 성장했는지를 평가하고 있고요. 자, 전공 적합성과 학업 역량 50%는 전공 적성, 전공 이해도, 학업 의지, 학업 능력인데 똑같습니다. 자기수도 인재랑 똑같아요. 대학에서 학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전공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있는지, 지원한 전공의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 학업 능력이 있는지, 이런 점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교직 발전 가능성 20%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교직 관련 상황 파악 및 대처 능력과 교직 관련 미래 지향적 비전, 즉 가치관을 평가하고 있어. 그래서 교직에 대한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평가합니다. 자, 그럼 면접은 어떤 면접 질문 유형일까요? 당연히 이제 뭐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이제 인성 같은 경우는 자, 구성원의 화학과 단계를 이끌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경험이 있으면 말해보세요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성신여대가 좀 인성에 좀 그런 질문들이 많았어. 어떤 팀별로 이제 어떤 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중 팀원이 열심히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제가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어려운 점이 뭐야?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하면서 본인이 그 친구 어려운 점 해결해서 팀 프로젝트 성공시키겠다. 네, 물론 이것은 나쁜 대답은 아닌데 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 팀원을 계속해서 도와줄 거냐 그 말이야. 여러분들이 계속 평생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팀원의 장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팀원에 맞게끔 다시 팀원 배치를 한다라든지, 혹시 그 팀원들은 말 못한 고심이 있는 건지, 이런 점을 파악하고 나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신뢰맞아. 왜? 이건 팔라우스 리더십하고 연계성이 되거든. 팔라우스 리더십 말 그대로 무엇이냐면, 모든 팀원들의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이끌어준 게 팔라우스 리더십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같이 언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단결석이 있으면 그 이유나 상황을 설명해 봐라라는 점이 있는데요. 자, 무단결석 같은 경우는 절대 우리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여학생들 이제 생계를 보다 보면 이제 무단결석도 있거나 아니면 무단결석이 아닌데도 이제 병결로 인한 결석도 있고 병결로 인한 지각도 있어. 근데 이제 이런 점들이 이제 그게 설령 무단이 아니다 하더라도 결석이 많으면 왜 이렇게 결석이 많죠라고 학교에서 당연히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 여학생들이 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니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랬다. 이건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랬다고 하면 우리 대학교 입학에서도 또 스트레스 받으면 학교 열심히 안 하겠구나, 공부를 열심히 안 하겠구나라고 대학교 평가다가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도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 어떤 점은 안 좋아 실제로 병결로 인해서 병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지금도 아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완쾌했고 그다음에 이 건강을 위한 제 삶을 거기 좀 받겠다, 삶의 방향 받겠다,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그런 식으로 받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런 긍정적으로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점이 있어요. 자, 뭐 여러분들 우리 성신여대에 지원해 생기 보면 동아리 부장도 있고 조장도 있고 회장한 학생도 있단 말. 그러면 갈등 관리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했는지 좀 말해보세요 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발 갈등 관리 사례여서 제발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그런 학생으로 보인다. 여기서 답변 포인트는 뭐냐면 이 갈등의 원인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갈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서 해결했는지, 그게 답변 포인트란 말이야. 근데 뭐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러다 보면 여러분은 꼭 남 탓만 하고 좀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공 관련 동아리 활동 중 본인에게 가장 유의미한 활동은 무엇이고 어떤 노력하였고 그를 통해 배운 점이나 느낀 점을 말해보세요라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본인의 가장 유의미한 활동인데 근데 이제 그 점이 왜 그 활동을 했고 그 활동이 어떤 면으로 의미가 있었고 그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전공과 관련돼서 무슨 역량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역량 기반으로 성신여대에서 어느 정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한다면 충분히 답변을 어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가장 열심히 공부했던 과목은 무엇이냐라는 질문도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장 열심히 했던 과목은 무엇이고 그 과목에 지원하는 본 전공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전공과 관련된 질문, 어떤 그러죠. 이제, 공학계라면 미적 분야라든지 물레가 될 수도 있긴 하다 보니까. 근데 단지, 거기에서 본 전공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물리적인 역량과 미적 분야에 배운 게 바로 컴공이라든지 미적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생명과학과 화학을 배우는 이 점이 이 바이오에서 많이 중요한 그런 기본적 학업 바탕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괜찮은데, 제발 면접에서 역전을 뒤집었던 학생들의 공통점은 답변은 섬세하고 디테일했어요. 그래서
단지 그냥 그 과목에 유리했다는 그 과목의 어떤 내용은 내 전공과 연계성이 매우 깊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진로 희망 및 전공 관련 읽은 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고 읽고 느낀 점이 무엇인지 이런 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학업 능력을 유지 또는 끌어올리기 위해서 본인만의 자기 수도적인 방법이 있으면 말해보세요라고 합니다. 자기 수도적인 것은 정말 모든 대학교에서 많이 물어보고 진취성을 물어보고 자기 수도적인 것은 항상 저는 어떻게 막연하게 답변하기보다는 좀 디테일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그 활동 하나마다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을 한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복습을 한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이런 점들을 좀 목표와 함께 디테일을 살려서 답변을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의 자기주도적인 게 설득력 있게 좀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범대 같은 경우 이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뭐 실제 교육과 관련된 활동, 의미 깊은 활동이 무엇인지 말해보자라는, 특히 또 교사와 활동 혹시 있었던 그 경험이 있었고, 본인이 교사 입장이었다면 어떤 결정 내릴 것인지 이런 질문들도 많이 물어보았습니다. 자, 성신여대는 일단은 서류 기반으로 진위 여부를 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질문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추가 질문이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 대학교 면접을 준비하다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물어보거든요. 면접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에게 못 물어봐서 그리고 분위기는 어땠어도 물어봐요. 분위기는 어땠어요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답변. 성신여대는 정말 좀 약간 좀 빡셌다? 이렇게 해야 될까? 약간 좀 깐깐한 그런 분위기였고, 또 면접관들을 잘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대학교는 면접관이 좀 학생들이 좀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좀 웃어주는 그런 유쾌한 분위기가 맞는데, 성신여대는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좀 엄숙했어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이 미흡하거나 그런 분위기 속 답변이 미흡하거나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 답변 미흡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적합성에서는 지원 동기, 전공 분야 관심, 준비 과정, 발전 가능성은 경험과 자기주도성, 도전 정신을 통해서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어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신여대, 내신이 약간 부족했지만 아까 뭐라고 하죠? 확고한 목표 의식과 탐구 역량 최대한 보여줬던 여러분의 선배님들, 자신감 있게 때던 여러분의 선배님들 면접으로 뒤집었기 때문에 꼼꼼히 점검해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